자, 기하 세 번째 단원 공간도형. 소단원 1 공간도형 개념 설명 예제 풀이하겠습니다. 위치관계. 네. 평면의 결정 조건. 평면은 직선 하나에 점, 그 직선 위의 점이 아닌 점을 포함하는 평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죠.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삼각형이 나오니까 그 삼각형 포함하는 평면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 두 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선 하나랑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도 마찬가지 평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두 점을 이으면 직선이죠. 두 직선을 포함하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이어서 직선 하나,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점 평행한 직선 거면 평행한 두 직선도 평면 하나 만들어집니다. 평면의 결정 조건. 네. 암기할 건 아니고요. 이해만 하면 됩니다. 네. 공간에서 서로 다른 직선의 위치 관계는, 네, 이건 중학교 때 다 했던 거라, 만나는 두 직선이 있고 평행한 두 직선이 있고, 공간에서는 이제 꼬인 위치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들은 한 평면에 있지만 이거는 평면 위에 있지 않죠. 직선이 이게 예를 들어 직육면체가 있으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꼬인 위치입니다.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 알았죠?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죠. 네, 쭉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네, 꼬인 위치 까불지 마시고, 그 다음에 평면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평면에 직선이 포함될 때 알파벳 감마를 잘 씁니다. 직선은 LMN 소문자 잘 쓰고, 그 다음에 평면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요 안에 수직인 게 있죠.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거.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거, 평면하고 그 평면에 평행한 직선이 있죠. 무수히 많죠. 뭐 이렇게, 그죠? 만나지 않고 이거는 만나고,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고, 네, 이거는 한 점에서 만나고. 네. 그 다음에 평면끼리는 이렇게 두 직선이 교점을 가지듯이 평면이 꼭 책 같죠. 이게 책 옆 모서리, 여기가 교선이랍니다. 두 평면이 교점을 가지는 직선, 교선입니다. 알겠죠? 이 교선 위의 모든 점이 두 평면에 동시에 있는 거죠. 두 직선의 교점이 있듯이 두 평면은 교선을 가진다. 그 다음에 교선을 가지지 않을 때, 그래서 두 평면이 교점을 가진단 말은 이렇게 교선을 가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평면, 이 사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이랑 윗면 육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의 교선은 직선 CD가 되는 거죠. 알겠죠? 네. 예제 1번 이해만 하면 됩니다. 평행한 두 평면이 있고 감마가 이렇게 만나는데 두 교선이 LM입니다. 그러면 LM은 또 평행하게 됩니다. 알파 베타 평행함으로 두 평면은 만나지 않죠. L은 평면 알파 있고 M도 평면 베타에 있으니까 L하고 M이 만나지면 안 되겠죠. 만난다면 이 두 평면이 교선을 가지게 되니까 모순입니다. 평행한 두 평면은 교선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LM은 만나지 않죠. L의 두 직선 LM은 평행하거나 아니면 꼬인 위치잖아요. 아까 앞에서 했죠. 근데 두 직선 LM 모두 감마 위에 있으니까 꼬인 위치에 있으면 한 평면에 있을 수 없잖아요. 감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평행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입니다. 네, 이해만 하면 됩니다. 네. 이것도 다 이해만 하면 됩니다. 지금 좀 이따가 외워야 될 게 나옵니다.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를 지나고, 여기가 밑에가 알파고, 평면 알파의 평행 서로 다른 두 직선 LM에 의하여 결정되는 베타 평면도 평행하다. 네. 두 평면 알파 베타가 평행하지 않고 교선 N을 공유한다고 하죠. 지금 기류법 쓰는 겁니다. 모순 나오는 게 있죠. 네. 평행하지 않고 교선을 가진다 하자. 알겠죠? 그러면 L은 평면 알파 위에 있고 N은 교선이죠. 지금
그 L은 알파에 평행하니까 그죠? M도 평행하죠. 알파에 L도 M도 다 평행하죠. 그러면 N은 두 직선 LM과 만나지 않아야 되죠. 이놈은 만나면 안 됩니다. 알파 베타 알파에 평행하기 때문에. 근데 LM에는 모두 베타 평면 위에 있잖아요. 좀 구부러졌지만 L도 N하고 평행하고 M도 N하고 평행하죠. 그러므로 L도 M하고 평행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만나지 않았으니까 이게 성립한다. 그러면 L하고 M하고도 평행하게 되잖아요. 모순이죠. 한 점 P를 지난다 했잖아요. 알겠죠? 만난다는 조건에 모순이 됩니다. 이상한 그림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네. 됐고 삼선 정리 드디어 나오네요. 네. 여기서부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앞에 건 중학교 때 거라 안 나옵니다. 삼선 정리하기 전에 정의해야 될 게 나옵니다. 이건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네. 공간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 말입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 당연히 이 각이 네, 만나는 건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인데 꼬인이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은 한 평면을 결정하므로 그 평면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요각입니다. 그죠? 한편 꼬인이치에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두 공간이라서 두 직선 M이 이루는 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약속한다고 말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M이 한 점 O를 지나고 L과 평행한 L 프라임 이거 두 개가 평행합니다. O 만날 때까지 평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두 직선 L 프라임하고 M이 이루는 각이 이 직선과 L과 M이 이루는 각이다 그 말입니다. 만날 때까지 평이동시켜서 이루는 각을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보기를 봅시다. 직선 AB하고 직선 FH가 이루는 각은 FH를 평이동시켜서 BD로 옮기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각이 45도잖아요. 그래서 45도가 되는 겁니다.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이루는 각 알겠죠? 만날 때까지 평이동시킨다. 네네네.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 벡터하고 똑같은 거죠. 요 알겠죠? 네, 작은 각. 자, 공간에서 어떤 경우에 직선과 평면이 수직일까?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그랬죠. 이건 중요합니다. 네. 알겠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L이 평면 알파 위에 한 점 O에서 만나고 O를 지나는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직선 MN하고 서로 다른 두 개가 필요합니다. 수직이면 직선 L은 평면 알파하고 수직이다. 직선 L하고 평면 알파 수직이란 말은 그 직선 L과 평면 알파의 교점 O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모든 직선하고 수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직선하고 수직이 되기만 하면 모든 직선하고 수직이 된다고 말입니다. 알겠죠? 여기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에 한 점 O와 만나고 O를 지나는 평면 위에 여기 나와 있네요. 모든 직선하고 수직일 때 L과 알파는 서로 수직이랍니다.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죠. 알파를 평면 알파의 수선, L과 알파가 만나는 점 O를 수선의 발이랍니다. 여기 뭐 L 위의 점, 이 위의 점이 됐으면 수선 내렸을 때 이게 발, 풋, 사람 다리에 발 붙어 있죠. 네, 있고 발 같죠. 네, 그죠? 네, 수선의 발이랍니다. 네, 이건 알아야 됩니다. 네, 선생님이 가로 메꾸기로 심한 선생님들 증명하라 했고 잘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O를 지나는 직선 임의의 직선 하나 만든 거예요. 임의의 한 직선을 지르했습니다. 이건 M, 이게 N. O를 지나지 않고 세 직선 MNG를 각각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그었습니다. 이렇게 교점 A, C, B 알겠죠? L 위의 점 OP하고 이 평면 밑에 반대편에 OP 프라임 길이 같은 걸 잡았습니다.
BP 프라임을 잡으면 두 직선 MM은 BP MN은 이거랑 선분 BP 프라임의 수직이 등분선이죠. 여기 이 삼각형. 네. 이 길이 같으니까 이게 공통이니까 합동이라서 이 길이도 같아지죠. 마찬가지 N도 PBO 그 다음에 B 프라임 BO 합동이 되어서 네, 길이가 같아지죠. 네, 이 선분 BP 프라임의 수직이 등분선, 선분 BP 프라임의 수직이 등분선이다. 그러므로 AP하고 AP 프라임 금방 이야기한 거 이거 두 개 같은 거죠. 그래서 삼각형 ABP하고 이 삼각형하고 밑에 삼각형 이거 두 개 같고 이거 두 개 같고 이게 공통이니까 SSS 합동이죠. 여기 SSS 합동입니다. 세 변의 길이 같으면 합동이죠. 그래서 각 PAC 이각 이거 옆으로 이각이랑 각 P 프라임 AC 같은 거죠. 그래서 삼각형 이각 같고 이거 공통이고 이 길이 같고 SAS 합동이 되죠. 여기는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SAS 합동이 돼요. 그래서 PC하고 PC 프라임이 같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길이 같다 했고 이 길이 같다 했으니까 합동이 되잖아요. PCO랑 P 프라임 CO가 합동이니까 이게 180도라서 일직선이라 이게 9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직선인데 수직이 되는 거죠. L과. 알겠죠? 그래서 L은 O를 지나는 모든 직선하고 수직인 걸 보인 겁니다. 알았죠? MN 말고 모든 직선 다 된다고 말입니다. 알겠죠? O를 지나는 직선. 증명이 된 겁니다. 알겠죠?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수원 정리 드디어 들어갑니다. 알겠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위의 알파에 있지 않은 점, 한 점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 PO가 이 평면의 수직인 거죠. O라고 했습니다. O를 지나지 않는 평면 알파 위의 직선 L이랬습니다. O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놨습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PH하고 L하고 관계를 알아보자 그랬죠. 이게 평면의 수직이고 OH가 직선 L의 수직이면 결론은 PH하고 L도 수직이 된다. 알겠죠? 수선이 하나, 둘, 세 개 나오잖아요. 이렇게 수선. 그래서 3수선, 수선 3개 있는 점이다 그 말입니다. PO가 알파하고 평면하고 수직이니까 PO하고 L하고 수직이죠. L이 평면 알파에 붙어 있는 거니까. PO는 평면의 수직이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수직입니다. 이게 평이동하면 O를 지나면서 수직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OH가 L하고 수직이다. 그럼 L은 평면 PHO의 OH랑 PO의 수직인 거죠. 그죠? 그래서 PO랑 OH를 포함하는 평면 POH하고 L하고 수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POH 평면에 붙어 있는 이 지금 수직인 이 삼각형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삼각형 포함하는 평면에 PH가. 그래서 PH하고 L이 수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이게 삐딱한 거, 삐딱하게 수직인 거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알겠죠? 삐딱한 걸 우리가 알아낸 거죠. 이거 두 개가 수직일 때 이게 수직이 된다. L과 PH. 알았죠? 네, 그거 알아낸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여기 잘 해놨네요. 이게 1번. 2번은 PH가 L의 수직이고 PO가 평면 알파의 수직이면 PO하고 L이 또 수직이 되죠. PO하고 L이 수직이 되고 PH하고 L이 수직이니까 L이 평면 POH하고 수직이 되니까 L은 평면 POH 붙어 있는 OH하고 수직이 된다고 말입니다.
알겠죠? 3번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는 pH가 L의 수직이고 OH가 L의 수직입니다. 위에 거는 다 두 개의 조건이 있을 때 결론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여기는 하나 더 추가해야 됩니다. PO랑 또 OH가 수직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 되면 평면 PO랑 선분 PO랑 평면 알파가 수직이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 조건이 PO가 수직이란 이 조건이 빠지면 이렇게 삐딱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OH 수직이죠? OHL의 수직입니다. PO가 삐딱해도 되잖아요. 이 조건이 빠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알겠죠? pH가 L의 수직이고 OH가 L의 수직이랬습니다. 그 말은 네, 헷갈리네요. PO하고 OH하고 수직이고 오랜만에 하는 거라 pH가 L의 수직이고 네. OH가 L의 수직이면 네. L은 평면 pH O의 수직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PO하고 OH가 수직이 됐죠. 그러면 PO하고 알파하고 수직이 된다. 네. 그 PO하고 L이 평면 PHO하고 수직이니까 네. 그래서 L은 PO하고 수직이 되죠. POH에 붙어 있는 거. 거기다가 이 조건 PO가 OH하고도 수직이잖아요. PO라는 놈이 L이랑 OH의 수직이잖아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죠. 그죠? PO가 알파에 붙어있는 OH하고도 수직이고 L하고도 수직이죠. 그래서 PO는 평면 위의 두 직선 L과 OH의 수직이니까 평면 알파하고 수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PO가 L하고 수직이란 말이지 평면 알파하고 수직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네, 지금 이거 증명했습니다. 네. 그 다음 예제 2번 이제 삼선 정리 어떻게 쓰는지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가 있고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 알겠죠? 그 다음에 O에서 평면 알파 위에 직선 AB에 내린 수선의 발 H 알겠죠? 그러면 지금 삼선 정리 첫 번째 거 삐딱하게 각 PHO도 PHA도 90도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였죠? 삼선 정리 1번. 그래서 여기가 PO가 1이고 OH가 루트 3이니까 2가 되죠.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이니까 AP의 길이도 알 수 있는 거죠. 2 루트 2죠.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알겠죠? 네. 이 직각이란 말이 없으면 골치 아프죠. 그걸 삼선 정리로 알아냈다. 밑에 거 다 풀어야 됩니다. 네, 이것도 꼭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읽어보세요. 네. 정사형. 이것도 고난이도 문제가 많습니다. 삼선 정리 정사형. 네.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또 어떻게 정의하냐면 네. 직선하고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은 직선 위의 점에서 평면의 수선에 발달했을 때 생기는 POH 직각삼각형의 각 POH 이 각을 우리는 L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 합니다. 알겠죠? 이 각을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란다. 그 다음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중요한데 이면각이랍니다. 알겠죠? 직선 L을 공유하는 교선이랬죠. 평면 알파, 베타로 이루어진 도형을 이면각이랍니다.
면이 두 개 있잖아요. 지금 베타 알파 그죠? 그건 어떻게 정의하냐면 교선의 위에 점 하나 잡아서 아무 점, 그 이 교선의 수직인 베타 위의 직선, 그 다음에 O를 지나면서 알파 위의 직선, 그 두 알파가 두 직선 OB, OA가 이루는 각이 이면각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만들면 안 됩니다. 삐딱하게 해가지고 비스듬한 각을 우리가 이면각이라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교선 위 한 점 딱 잡고 베타에서 교선의 수직인 직선, 알파에서 교선의 수직인 직선,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이면각이 크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정림의 보기 봅시다. 평면 ABCD, ABCD하고 AFGD 이루는 각의 크기는 네. 교선이 이거죠. 네. 여기 수직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직사각형이니까 이게 밑 옆에서 DAF도 수직이죠. 그래서 이 각이라고요. 두 평면, 이 평면하고 빗다간 평면하고 이러는 거. 그래서 45도가 되는 거죠. 알겠죠? 네. 교선 위의 점 A에서 ABCD에 있는 수선 A를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 A를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 두 직선이 이루는 거. 네, 그게 45도다. 네. 그 다음에 예제 1번. 평면 알파의 수직인 직선 L을 포함하는 알파의 수직인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는 알파의 수직임을 증명하시오 그랬죠.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알파 베타의 교선을 M이랍니다. 여기 M이라 나왔습니다. L과 알파의 교점을 O라고 놨습니다. 수선의 발. 평면 알파 위에 점 O를 지나고 M의 수직인 직선을 그으면 네. L하고 M은 수직이고 M하고 N도 수직이죠. 수직으로 되게 껐으니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LM이 이루는 각의 크기와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L과 알파가 수직이고 평면 N은 알파에 포함되므로 네. L과 N은 수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면각의 크기가 90도가 되는 거죠. 교선에서 수직 나는 두 각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90도니까. 그래서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면각이 90도가 수직이란 말이죠. 네. 정사형은 무슨 말이냐? 그림자 투영할 때 0, 그림자 0자입니다. 한 점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 P'이라면 이 P' 점의 정사형 알겠죠? 위에서 빛이 쏘아져서 그림자 점이 떨어진 거죠. 그걸 우리는 점 P의 평면 알파로의 정사형 어디로 정사형 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형 F에 속하는 각 점의 평면 알파 위의 정사형으로 이루어진 도형 F'을 도형 F의 도형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라 합니다. 반드시 여기 어디로 정사형하는지 알겠죠? 이 평면의 수직으로 빛이 비쳤을 때 생기는 그림자입니다. 직선, 삼각형, 구 알겠죠? 구는 원이 될 수도 있지만 타원이 될 수도 네네네 미안합니다. 빛이 수직으로 올 때는 네 원이죠. 네 대원이 떨어지죠. 알겠죠? 알파 위로의 정사형. 일반적으로 평면 위로의 정사형에서 점의 정사형은 점이고 직선은 직선이고 삼각형, 다각형은 다각형 또는 선분이 되죠. 어떨 때 선분이 되냐면 이렇게 삼각형을 수직으로 딱 넣어보세요. 빛이 쏘아지면 이 선분이 떨어지겠죠. 그죠? 이것들은 다 여기 떨어지니까. 그죠? 이게 되고 이게 되니까 선분이 되기도 합니다. 구의 정사형은 항상 원이 됩니다. 정사형이 빛이 삐딱하게 비치면 타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빛이 이렇게 삐딱하게 그 시험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네. 오른쪽 정육면체에서 B의 EFGH로의 정사형은 B가 정사형 떨어지면 이 평면의 수직으로 떨어지면 F가 되는 거죠. 대각선 BH의
EFGH 위로의 정사형은 네, H는 EFGH에 있으니까 B만 떨어지면 되죠. F하고 H를 이은 거. 이게 정사형이 됩니다. BH의 평면 EFGH로 EFGH의 정사형은 HF가 되는 거죠. 알겠죠? 네. 정사형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떨어진 게 이거잖아요. 직선과 평면이 이룬 각은 이걸 연장을 시켰을 때 이 각이죠. 수선의 발 날했을 때, 그죠? 수선의 발 연장했을 때 이각, 그죠? 세타. 그러면 이게 떨어졌을 때 이게 평이동에서 올라가면 이 세타하고 이 세타 동의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B에다가 코사인 때린 게 AC가 되고 그게 A 프라임, B 프라임이죠. 결국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3분의 2b의 길이를 곱하면 정사형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을 곱하면 됩니다. 정사형의 길이 3분의 2b의 평면 알파로의 정사형을 A 프라임, B 프라임이라면 직선 AB의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 3분이라는 데 있죠. 이 연장을 시켜야 됩니다. 저 수선의 발 내리고 연장시켰을 때 생기는 직각삼각형의 이 각이 두 직선과 평면이 이룬 각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각을 세타라 하면 AB의 코사인 세타 곱하면 되는 거죠. 여기가 8이에요. 이 각이 30도예요. 그럼 8 곱하기 코사인 30도 하니까 2분의 루트 3 하니까 4 루트 3이 되는 거죠. 코사인만 때리면 정사형이 나옵니다. 면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지금 한 변이 평행할 때인데 평행하지 않을 때도 성립합니다. 네. 평행하지 않은 경우도 다 성립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평행하면 BC가 B'C 길이가 똑같이 떨어지겠죠. 평행하니까 위에 빛이 비치면 AH가 수순의 발랄인 거죠. AH가 여기에 수직 떨어지나 여기 수직 떨어지나 그죠? 이 길이가 그대로 H 여기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이 삼각형이 그대로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이거 곱하기 이거죠. 밑에 삼각형은 2분의 1 BC 곱하기 이거잖아요. 이 길이가 AH의 코사인 세타 곱한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2분의 1 BC 곱하기 AH가 삼각형 ABC의 넓이고 S 거기에 두 평면이 이루는 이면각이죠. 이게 교선 그죠? 수선 두 개가 이루는 각이 네, 이면각이라 했습니다. 이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정사형의 넓이가 됩니다. 평면 베타 위에 있는 도형 S 어떤 도형이든 간에 이상한 도형도 삼각형으로 쪼개가지고 알겠죠? 다각형 네, 삼각형으로 쪼개가지고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평면 베타 위에 있는 도형 S 이 도형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넓이 S 프라임이라면 두 평면이 이루는 이면각입니다. S에다 코사인 세타 곱한 거죠. 당연히 이면각은 0도 90도 사이. 네. 그래서 두 평면 이루는 각이 45도고 베타 평면에 있는 도형의 넓이가 10이면 알파 1호의 정사형은 12 코사인 45도 6루트 2가 됩니다. 코사인을 때리면 된다. 네. 중요한 거 나왔네요. 정사형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공간도형에서 한 모서리 길이가 이 다 정삼각형. 알겠죠? 길이 다 똑같아요. ABC의 BCD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A의 평면 BCD로의 정사형 H, AH가 평면 BCD의 수직인 거죠. 그러면 A에서 BCD에 내린 수선의 발 H, 삼각형 ABC의 BCD 위로의 정사형은 HBC가 되는 거죠. 알겠죠? H는 삼각형 BCD의 무게중심이다. 왜 그런지 보세요. 여기 수선의 발 때리면 네. 이 길이 다 똑같죠? 이거 공통이죠? 그죠? 수직이죠? R, H, S 여기도 R, H, S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 다 합동이니까 밑변이 다 똑같아요. 이 밑에 삼각형의 외심이 되는 거죠. 정삼각형이라서 외심이 곧
내심 무게중심 같아지는 거죠. 알겠죠? 무게중심. 그래서 무게중심이니까 HBC는 이 삼각형의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삼각형 B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60도 한 거죠. 루트 3이고 3분의 루트 3이죠. 그러므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루트 3이고 정사형의 넓이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정사면체 이웃하는 두 면, 이루는 이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3분의 1. 알겠죠? 그러니까 S 곱하기 3분의 1 S 프라임 나왔다고 말입니다. 이게 3분의 1이라고 말입니다. 이 면에. 알겠죠? 그래서 두 평면이 이루는 이면각, 여기 세타가 있으면 코사인 세타 값이 3분의 1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거는 특수각이 아니죠. 코사인 세타 값을 외우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네. 중학부터 했죠.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 정이십면체 5가지밖에 없죠. 정사형을 이용한 타원의 넓이 구하기. 네. 타원의 넓이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대학 가서 또는 뭐 심하게 좀 심오하면 할 수 있는데 이거의 넓이는 파이 AB입니다. A하고 B가 같으면 1이 되잖아요. 그러면 파이 R 제곱이죠. 외우기도 좀 편하네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이면각, 교선의 수선에서 세타, 이면각이 세타고 장축 2A, 단축의 길이가 이가 타원인데 2A, 2B입니다. 알겠죠? 이 타원의 베타 위로의 정사형의 지름의 길이가 2B인 원이 됩니다. 알겠죠? 원이 된답니다. 알겠죠? 장축의 정사형의 원의 지름이므로 장축이 제일 길어진 게 이게 원의 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A 곱하기 코사인 세타, 2A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한 게 2B가 된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A분의 B가 됩니다. 타원의 넓이를 S라 하면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한 개 밑에 파이 B 제곱이죠. 집어넣었더니 파이 AB 나오는 거죠. 알겠죠? 중요합니다. 파이 AB 정사형으로 이렇게 파이 AB도 할 수가 있네요. 열심히 풀어보세요. 내신에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는 7번, 8번, 90, 11, 12. 여기까지.